여러분, 올해는 꼭 현관과 거실 사이에 특정한 물건을 배치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재물운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 공간은 사실상 집안 전체의 금전운을 좌우하는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의 웰빙 정보만 전달드리는 웰빙 소셜 클럽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웰빙 소셜 클럽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웰빙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받지 말아야 할 물건들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럼 시계 같은 고가의 물건을 당근마켓에서 팔아도 되나요? 혹은 중고 물건을 사는 건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이었죠. 풍수적으로 보면 남과 물건을 주고받을 때 찝찝한 기운이 느껴진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소액의 금전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는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에 선물이나 그냥 주는 것과는 달라서 부정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즉, 당근마켓이나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는 풍수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았거나 반대로 뭔가를 건네야 하는데 마음이 개운치 않으시다면 그럴 땐 반드시 작은 돈이라도 주고받으세요. 혹은 가볍게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나쁜 기운은 거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 한 가지 꼭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물건이 최소 한 달 이상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현관에서 거실 사이, 그 공간에 반드시 놓아야 할 중요한 물건들, 그리고 화장실에 관한 아주 중요한 팁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실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화장실은 정말 따로 시간을 잡고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할 얘기가 많은 공간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변기 뚜껑을 반드시 닫고 물을 내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전부터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려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변기 뚜껑을 열고 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레이저 촬영한 사진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 따르면 수세식 변기에서 튀는 미세 물방울이 최소 1.5m 이상 공중으로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물방울 속에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등 각종 유해 세균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겨울철에는 이런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이 최소 5배 이상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 후 24에서 48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설사, 복통, 구토 등을 유발하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단순히 장 트러블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감염병입니다. 그러니 꼭 물 내리기 전 뚜껑을 닫는 습관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기 뚜껑은 평소에도 항상 닫아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화장실 문을 열어두지 않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 때문에 혹은 습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어둔다고 하시는데요. 거실 화장실이라면 덜하지만 안방 화장실이라면 무조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장균이나 바이러스들이 화장실 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서 안방까지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겨울철이면 병원 가기 꺼려지시잖아요. 특히 이비인후과 같은 곳은 감기 환자들로 가득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바이러스들이 우리 집 안방까지 몰려드는 상황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문이 열려있는 안방 화장실은 단순히 습기 문제를 넘어서서 집 전체의 병균을 퍼뜨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자는 동안 그 유해 물질들을 계속 마시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가정의 행복이나 번영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보면 가림막을 설치하라고도 하죠. 물론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변기 뚜껑과 화장실 문, 이것만큼은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현관과 거실 사이, 즉 통로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중문이 없으신 분들은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지점부터 거실까지의 구간이, 중문이 있으신 분들은 중문 안쪽에서부터 거실까지가 바로 그 공간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곳을 기가 흐르는 길목, 즉 통로라고 부릅니다. 이 통로는 기가 생성되고 흘러가는 곳이에요. 이 흐름이 매끄럽고 편안하면 그 집은 늘 평안하고 행복한 에너지를 품게 됩니다. 반대로 이 통로가 복잡하고 어지럽다면 기가 충돌하고 갈등이 생겨 가정 내에 불화가 잦아지게 됩니다. 다른 공간은 잠깐 어질러져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통로만큼은 매일 깨끗하게 쓸고 닦으셔야 합니다. 청소기가 있으시다면 틈날 때마다 한 번씩 꼼꼼히 밀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은 곧 돈의 흐름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더럽고 흐트러져 있다면 재물운도 흐려지고 결국 돈이 모이지 않게 됩니다. 올해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이 통로에 반드시 재물을 상징하는 물건을 하나쯤은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이든 화초든 풍수 아이템이든 괜찮습니다. 돈과 관련된 상징물이라면 통로 공간에 배치하세요. 물론 화초는 햇빛이 드는 창가 쪽이 더 좋지만 그 외의 아이템들은 통로 중앙에 두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이 자리가 텅 비어 있다면 목표 없는 상, 너무 많은 물건들로 가득하다면 욕심 많은 삶을 의미한다고 풍수에서는 봅니다. 그러니 꼭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루고 싶은 단 하나의 소망을 이 자리에 담아보세요. 대부분은 금전적인 여유를 원하실 테니 돈을 상징하는 물건을 두는 것이 좋겠지요. 네 번째로 이 통로 입구에는 반드시 발매트를 하나 깔아두시길 권합니다. 이 매트는 집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부드럽고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불필요한 물건들로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깔끔하게 발매트 하나만 배치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집안의 행복과 풍요로움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2025년은 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사주학, 풍수, 경향학 전반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기운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장소가 바로 이 통로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 공간이 단정하고 정갈하면 금전운이 상승하고 반대로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우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올해만큼은 집 안의 통로만큼은 꼭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그것이 바로 돈의 흐름, 여러분의 재물운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은 재물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로 집안의 현관과 거실 사이 통로는 기회의 흐름과 금전운을 결정짓는 핵심 공간입니다. 이 통로는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돈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식물 등을 배치하여 기운을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화장실의 경우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습관과 문을 꼭 닫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바이러스와 세균의 확산을 막아 가정의 건강과 안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남에게 주거나 받을 때는 반드시 소에게 금전이나 식사를 통해 교환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풍수적으로 해롭지 않으며 발매트 하나만으로도 좋은 기운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정돈된 통로와 올바른 습관이 가정의 평안과 번영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의 집에서 재물운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웰빙 소셜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